보물찾기 해보신 경험은 다들 있으시죠?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곳은 보물 같은 곳이에요. 보물찾기 하듯 찾아가셔야 되는 곳이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를 찾는, 나만의 여행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강력 추천드리는 곳이에요. 이곳은 영양 죽파리 자작나무 숲입니다. 건마산 자락에 자리 잡은 이 영양 죽파리 자작나무 숲은요, 1993년 산림청에서 죽파리, 그러니까 이 마을의 이름이에요. 언덕에 대나무가 많아서 마을 이름이 죽파리라고 하는데요. 이 죽파리 일대에 심었던 자작나무가 그 30년의 세월을 잘 버텨서 지금의 아주 신비스러운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약 34헥타르, 그러니까 축구장 크기로 하면은 42개 정도의 넓이라고 하네요. 그 넓이에 20m나 쑥 자란 자작나무가 귀한 자태를 뽐내는 곳이에요. 아직 완성된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2020년 올해에 국유림 명품 숲으로 지정된 곳이고요. 2km 정도, 현재는 2km 정도의 숲길만 조성이 돼 있어요. 2021년에는 11km 정도를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보물은 찾기가 어려운 법이죠. 죽파리 자작나무 숲길은 철도도 고속도로도 바로 연결되지 않는 곳이에요. 또 울퉁불퉁한 돌길과 흙길도 지나서 찾아가야 하는 곳인 거죠.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이 쉽지 않아서 자동차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 죽파리 장파 경로당을 입력하고 출발할게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도로를 쭉 올라오다 보면 장파 1교라는 다리를 만나요. 장파 1교 다리 앞에서 그 다리를 지나지 말고 좌회전을 하면 장파 마을로 들어서요. 멀리 마을을 지키는 커다란 닭목이 보이시죠? 그 내비에 입력한 죽파리 장파 경로당이 왼쪽에 있어요. 이제 내비도 끄고 이정표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장파 경로당을 지나서 쭉 올라오면 마을 입구로 들어가는 갈림길이 나와요. 이 지점에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마을로 들어가시지 말고 갈림길에서 오른쪽 길로 들어가야 돼요. 그 길에서 자작나무 숲길 4.7km라고 쓰여진 이정표를 만날 때까지 쭉 올라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좌회전해서 그 길 따라가면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길이 하나고 중간중간에 얼마 남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도 있기 때문에 좀 쉽게 갈 수 있어요. 자작나무 숲길 3.5km라는 이정표를 만나면 살짝 고민하셔야 해요. 이제부터는 임도길이라 돌길, 흙길을 가야 해요. 물론 계곡물 소리도 들으면서 갈 수 있죠. 사륜구동의 차량이 아니라면 길이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사륜구동의 차량이더라도 마주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좀 난감해질 수도 있어요. 여하튼 차로 가든 걸어가든 결정을 해야겠죠. 차로는 20분 정도, 걸어서는 1시간 정도가 걸리는 힘들진 않은 길이에요. 편안한 길이긴 해요. 계속 길 따라서 이제 쭉 가시다 보면 자작나무 숲길 2km라는 이정표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20-30분 정도 더 올라가면 자작나무 숲길에 도착하게 돼요. 첫 느낌이 어떠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아마 우와 하셨을 것 같은데, 인위적인 느낌이라고는 전혀 없는 키 작은 나무와 풀들과 어우러져 있는 쭉쭉 뻗어 있는 은빛 자작나무의 신비스러움에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너무 멋있죠?
바위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숲 사이사이 개울도 건너야 하는 자연 그대로의 숲이에요. 오시는 길은 조금 힘드실지 모르지만 정말 잘 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은빛의 숲이라 그러면 나무 껍질을 얘기를 해요. 그 흰빛의 숲을 갖고 있는 쭉쭉 뻗어 있는 자작나무는요, 주로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라 우리나라에서는 귀한 나무예요. 그래서 전국의 자작나무 숲들은 거의 대부분 다 유명하죠. 그 흰색의 나무 껍질이 기름기가 많아서 불에 태우면 자작자작 소리를 내며 탄다고 해서 자작나무라 이름 지어졌다고 하죠. 옛날에는 자작나무의 그 껍질에 불을 붙여서 촛불 대용으로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작나무로 만든 초를 화촉이라고 하는데, 요즘도 이 말은 결혼식장에서 쓰는 말이에요. 화촉을 밝힌다 라는 말을 써서 그 결혼식 할 때 초를 붙이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자작나무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자작나무는 특성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특성은 나무의 조직이 아주 치밀하고 단단해서 그 해인사의 8만 대장경 중에 일부가 자작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특성은 잘 썩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천마총에서 출토된 그 천마도가 그려진 그 재료가 자작나무라고 해요. 또 잘 썩지를 않아서 그 줄기의 껍질을 하얗게 벗겨내서 사랑의 편지를 쓰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생긴 모습만큼이나 아주 낭만적인 나무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꽃말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는 꽃말이래요. 그래서인지 자작나무의 꽃들은 이렇게 좀 축축 늘어져 있어요. 기다림에 너무 지친 건가요? 자작나무 숲길에선 통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작나무의 매력에 푹 빠지셔서 몸과 마음을 오롯이 숲에 맡겨보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숲길 운영 전인데도 또 찾아오기가 쉽진 않은 길이었는데, 주말이면은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 자작나무 숲길을 찾아온다고 해요.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자연인이 되는 기회가 되고, 또 자연인이 되어서 몸도 마음도 자연 치유가 되는 시간 놓치지 말고 꼭 잡으세요. 영양은 느릿느릿 쉬어가는 휴식 여행지예요. 특히 밤에는 인공적인 빛의 공해가 없는 곳이죠. 하늘과 바람과 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귀한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곳이에요. 웅장한 자작나무 숲길에 그 여운을 간직한 채 푹 쉬어가실 수 있는 몇 곳 소개할게요. 영양에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있어요. 해발 1017m로 울진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이 있거든요. 그 산의 정상에 나무와 바위들이 마치 창과 칼을 꽂아놓은 듯 보인다 해서 건마산이라 이름 부르는 산인데요. 이 건마산 자락에 건마산 자연휴양림이 자리 잡고 있어요. 건마산 자연휴양림에서는 솔방울 만들기라든지 야생화 화분 만들기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숲속 도서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숲속 나무향 가득한 곳에서 책을 들고 독서를 한다. 너무 고급진 휴식이죠? 건마산 자연휴양림에서 자랑하는 한 가지, 금강 소나무로 이루어진 산림욕장이에요. 피톤치드라고 들어보셨죠? 러시아의 생화학자인 보리스 토킨이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피톤이라 그러면은 식물, 치드라 그러면은 살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피톤치드라 그러면 식물이 살균을 위해서 뿜어내는 면역물질인 거죠.
이 피톤치드가 풍부한 곳이 바로 산림욕장이에요. 더군다나 일반 소나무도 아니고 쭉쭉 뻗은 금강소나무로 산림욕장을 만들어뒀어요. 이 금강소나무는 목질이 단단해서 옛날에는 궁궐이나 큰 사찰을 지을 때 사용했던 귀한 나무예요. 이 금강송이 뿜어내는 치유의 향기로 면역력을 우리는 키우는 거죠. 이 건마산 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관에 16개의 객실을 갖고 있고요. 24면의 야영 데크를 운영 중이에요. 반려견을 위한 숙소와 데크, 반려견 놀이터도 있다고 하니 시대에 발맞추는 휴양림인 것 같아요. 건마산 자연휴양림에도 고택 한옥에서의 하룻밤은 어떠세요? 영양의 여러 마을에는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북의 집들은 대부분이 미음자형이라 네모난 액자 속 밤하늘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양 생태공원 근처에는 펜션도 있고 캠핑장도 갖추고 있어요. 캠핑은 산이든 계곡이든 가능한 곳이 많이 있긴 한데 연꽃 가득한 3개의 연못이 있는 삼지에서도 캠핑은 가능하다고 해요. 삼지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삼지에 가시면 아기 탄생 기념나무도 한번 찾아보세요. 영양군에서 태어난 아기를 위해 심어준 나무라고 해요. 휴양림에 계시던 한옥에 계시던 펜션에 계시던 캠핑을 하시던 영양의 매력에 풍덩 빠지실 거예요. 일월산 동쪽 큰 고개 부근에서 시작해서 3개의 읍면을 지나 13개의 지류 하천과 합류하는 반변천이 있어요. 영양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젖줄과도 같은 하천인데요. 하천 주위로 비옥한 평야를 만들어줘서 풍족한 농산물을 제공도 하지만 수려한 자연경관도 더할 나위가 없어요. 절벽과 강을 사이에 두고 촛대를 세워놓은 것 같은 선바위를 비롯해서 울창한 원시림과 깨끗한 물이 조화를 이루는 여러 개의 계곡도 영양에서는 만나볼 수가 있답니다. 영양은 자연이 만든 세트장이라 어디든 카메라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셔터를 누르는 순간 작품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일출이라든지 일몰, 석양, 별 이런 사진을 찍는 분들에게 유명한 장소도 있어요. 하늘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세계에 이국적 풍경을 앵글에 담을 수 있는 곳, 맹동산 풍력발전단지예요. 대관령이라든지 태백, 새만금, 제주 등 바람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종종 만날 수 있는 풍력발전기가 이곳 맹동산에도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현재는 41기의 풍력발전기가 가동되고 있고요. 추가로 17기가 더 건설된 예정이라고 해요. 산줄기를 따라서 쭉 늘어선 하얀 바람개비, 또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고랭지 채소밭, 그 아래 넓은 초록 목장에서 풀을 뜯는 소들, 생각만으로도 환상적이시죠? 바로 맹동산에서 연출되는 장면이에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멀리 동해바다도 보인다고 하니까 인생사진 하나 남겨보신 건 어떨까요? 천천히 다녀오신 영양 어떠셨어요? 발걸음은 아주 천천히였는데 힐링은 빨리빨리 되고 있는 느낌 느끼셨나요? 영양이 좋은 이유겠죠. 빠른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지칠 때는 충전하러 영양으로 오세요.